안녕하세요. 북다리TV입니다. 사이토 히토리님이 지은 상위 1% 부자의 통찰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진국의 우주 계획은 알고 있어라. 앞서서 미국이 구소련의 GPS 위성을 가로챘다는 이야기를 소개했습니다만 사실 이 사건에는 후일담이 이어집니다. 전 세계의 선진국들은 변함없이 우주에서 여러 가지 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몇 년 전에 중국이 자국의 기상 위성이 노후화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고 지상에서 미사일을 발사해서 기상 위성을 파괴해버렸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이나 유럽 각국, 일본 등이 중국에게 항의를 했습니다. 자기네 나라에서 쓰던 낡은 기상 위성이 사용할 수 없게 되어서 파괴했을 뿐인데 왜 그렇게 화를 내는 건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요. 이는 중국이 사전에 세계 각국에게 우리나라 기상위성을 미사일로 격추할 겁니다 라고 고지하지 않고 조용히 실행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얼마 지난 후에 미국 잡지에 중국이 자국의 기상위성을 파괴했다는 기사가 실려서 그 소식이 전 세계에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사실 미국의 CIA나 국가안전보장국 등 약간 수상쩍은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 사람들은 전부터 중국이 그런 일을 할 것 같다는 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쥐고 있는 정보란 중국이 어딘가에서 위성 파괴 실험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중국이 극비리에 실행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에게 큰 소란이 벌어졌습니다. 냉전시대 당시 미국과 구소련은 우주에서도 전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구소련의 GPS 위성을 가로채기 전까지는 서로 상대국의 인공위성을 파괴하는 무기를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구소련은 공격용 위성을 작복시켜서 적대국의 인공위성을 파괴하는 실험을 하고 있었고, 미국도 전투기에서 미사일을 발사해 인공위성을 떨어뜨리는 실험을 해서 성공했습니다. 그만큼 인공위성 개발이 군사면에서 매우 중요했습니다. 인공위성이 망가지면 미사일도 함선도 모두 무력화되고 맙니다. 그러니 미국과 구소련도 상대국의 인공위성을 파괴하는 무기 개발에 힘썼습니다. 우주전쟁은 그야말로 미국과 구소련의 동무대였지요. 그런데 구소련의 공산주의가 붕괴하기 얼마 전부터 양국 모두가 위성 파괴용 무기 실험을 멈췄습니다. 그런데도 중국은 몰래 위성 파괴용 무기 개발을 진행해서 그걸 가지고 자국의 기상위성을 격추했습니다. 실험은 한 거지지요. 그래서 세계 각국이 중국을 비난했습니다. 특히 미국은 우주의 군사력은 자국이 세계에서 제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맹렬하게 화를 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중국의 위성 파괴 실험 후 1년 정도가 지났을 즈음에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엄청난 군사용 정찰 위성이 지구에 떨어질 테니 우리가 하와이 연안의 이지스함에서 절묘한 타이밍에 미사일을 발사해 정찰 위성의 정면에 맞추겠다. 우리를 얕보지 마. 라는 식이었습니다. 궤도에 있는 인공위성을 맞춰서 떨어뜨리는 것보다 지구에 떨어지는 인공위성을 맞추는 쪽이 훨씬 고급 기술이니까요. 지금은 미국과 중국이 우주 군비 경쟁을 하고 있지요. 얼마 전에 일본의 기상위성이 손상되어서 일시적으로 위성으로부터 정보가 전해지지 않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윗사람들은 대대적으로 소란을 일으켰지요. 기상위성이 보내오는 정보가 멈추면 기상예보를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 아닙니다. 기상위성이 보내는 정보가 멈춰도 날씨 예측이 빗나가는 것과는 그다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소란을 일으킨 걸까요? 일본의 기상위성은 날씨 예측에 관한 정보만 모으는 것이 아닙니다. 북방 영토 근처 바다에서 우왕좌왕하는 러시아 함선을 지키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에서든지 인공위성의 또 다른 목적은 적대국과의 움직임을 샅샅이 감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위성이 멈춰버리면 곤란하지요. 세간에서는 냉전이 끝나서 잘됐다, 정말 잘됐다 라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세계의 머리 꼭대기에 앉은 사람 중에는 여전히 그런 계획을 세우는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 사실을 간파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이죠, 일본에 관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세이칸 터널은 사실 단순히 철도가 달리는 터널이 아닙니다. 지금은 철도가 달리고 있지요. 하지만 원래는 전쟁 전부터 세이칸 터널을 만들자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군사 관련 시설로 계획된 터널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나서 실제로 건설에 돌입했을 때는
앞으로 홋카이도 신칸센을 통과하게 만들 거라고 하면서 통상보다 폭이 넓은 터널로 만들었습니다. 사실대로 말하자면 여기에는 자유대 전차를 실은 화물차를 지나가게 하려는 목적도 있었습니다. 구소련의 잠수함이 스가루 해협 근처를 어슬렁거리고 있으면 터널에서 쭉 추격할 장치를 만들었다든가 만들지 않았다든가 하는 등의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지만 다음에 기회가 오면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전쟁이 다시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부터는 더 이상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는 제 통찰력으로 간파한 사실이니 안심해도 괜찮습니다. 국가가 하는 말을 맹신하지 마라. 정말로 모든 곳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원대한 계략이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얼마 전까지 주식시장 활성화가 이렇다 저렇다 하면서 거론하고 있었지만 그 전까지는 저축이 답이다. 저축을 하자라며 국민에게 저축을 장려했습니다. 초등학생도 학교에서 일주일에 한 번 우편 저금의 날이라는 것이 있어서 우리 아이도 매주 수십 엔씩 계속 돈을 저금했습니다. 어째서 국가는 이렇게까지 저축을 장려했을까요? 전쟁 이후 잿더미가 된 일본을 부흥시켜야 했지만 국가는 돈은 물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철강이나 중공업만이라도 끌어올리지 않으면 일본은 부흥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정부는 우선 국민으로부터 돈을 모아서 대형 중공업에 돌리자고 생각했습니다. 이 방안이 좋지 않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모든 곳에는 원대한 계략이 있다고 설명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국민에게 여러분 저축을 합시다 라며 저축을 장려하고 초등학생의 용돈까지 모으게 한 것입니다. 전쟁 전에는 1억 국민의 불덩어리다 운운하며 국민을 전쟁에 참가하게 만들고 전쟁 후에는 저금이다 저축이다 라고 호령해서 1억 국민의 총 저축 같은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을 국가는 대형 중공업 회사에 대출을 해주었죠. 대형 중공업은 빌린 돈으로 토지를 저렴하게 구매했습니다. 당시 일본은 잿더미라서 토지가 공짜에 가까웠으니까요. 예를 들어 실제로는 1만 평의 정도밖에 필요하지 않으면서 3만 평이나 6만 평씩 토지를 샀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고 상환할 때가 오자 토지 가격은 2배가 되기도 했습니다. 만일 토지가 10,000평만 필요했는데 6만 평을 사놨다면 샀을 때보다 훨씬 자산이 늘어난 것이지요. 공장 설비까지 포함해서 자산이 된 것입니다. 반면 물가는 자꾸자꾸 올라갑니다. 물가가 오르면 돈의 가치는 점점 내려가지요. 간단하게 말하자면 국가가 저축하세요, 저금하세요 라고 말해서 국민이 열심히 저축을 하고 있는 사이에 돈의 가치는 내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저축은 했던 것이지요. 국가가 말하는 대로 국민은 저축을 해서 큰 손해를 보았습니다. 결국 대형 중공업이 반환한 금액은 실질적으로 반액 정도에 그칩니다. 덧붙여서 구입했을 때보다 토지 가격이 배 정도 상승해서 자산이 늘어났기 때문에 사실상 공짜로 토지를 손에 얻은 것이나 마찬가지인 결과가 되었습니다. 요컨대 빌려서 이득을 보았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국가의 방침이었습니다. 일반인은 그런 사실을 모른 채 최선을 다해 저축을 했지만 돈의 가치가 줄어들어 결국 손해를 보았습니다. 덕분에 나라가 부흥했으니 잘된 것이지만요. 다만 그 중에는 과연 국가가 이런 방안을 택하고 있구나 라고 저희를 간파한 사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롯본기에서 유명한 땡땡 힐츠를 비롯하여 도쿄 도심에 많은 건물을 가지고 있는 M빌딩의 사장 같은 사람은 국가 전략을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은 저축을 하는 쪽이 아니라 대출을 받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대출을 받아서 토지를 구입하고 이를 담보로 잡아서 또 토지를 구입하는 식으로 점점 늘려가서 막대한 자산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국가가 어떤 전략을 취하고 있는가, 이런 전략은 누구를 위해서 택하는 것인가 등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를 간파할 수 있는 사람과 간파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로 통찰력이 있는가 없는가 하나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일본은 세계에서 제일 갈 정도로 비행기 면허를 쉽사리 내주지 않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혹시라도 전쟁이 시작되면 면허도 없이 바로 비행기에 태워줍니다. 그리고 신나게 전쟁에 내보냅니다.
그러니 국가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지 간파하는 눈을 길러두는 것이 좋습니다. 통찰력은 지금부터 펼쳐질 시대에 더욱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금 정부는 아무런 정책도 없이 방황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정부의 방침은 간파할 수 없습니다. 이를 깨닫는 것도 통찰력입니다.